영혼이 언제 자기가 영혼인 걸 자각하냐? 바로 인간으로서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영혼 상태에서는 우주로 끌려 들어가서, 우주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에너지가 자꾸 어떤 흐름을 만들어낸다, 기류를 만들어내고, 영혼들은 그 흐름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떤 우주에 도착을 해서 어떤 행성에 랜덤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듯이 살다가 전생에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영혼인 걸 자각할 텐데, 그때가 언제냐?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었어. 인간인 상태에는 못 깨달아요. 죽었는데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에 죽었어.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 육체를 벗었는데도 잠들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보통 베이비 소울들은 육체에 깃들 때, 그리고 육체에서 빠져나왔을 때 약간의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마치 아기가 엄마 자궁 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 너무 충격을 받고 막 갑자기 산소를 들이마시고 막 숨을 잘 못 쉬고 막 적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양수 안에 있다가. 그죠? 그런 것처럼 베이비 소울들이 육체에 깃들었다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어요. 거의 덤프트럭으로 얻어맞는 수준으로 그냥 기절각, 쇼크.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어떤 육체에서 죽고 나서 다음 생으로 이동하는 그 기류를 따라서 이동했다가 또 다음 생에 태어날 때에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 내가 베이비 소울로 저 차 안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단 말이야. 죽고 나서 육체에서 빠져나온 충격으로 혼수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그냥 내 에너지 수준에 맞게 기류에 이렇게 떠밀려 가다가 또 어떤 육체에 또 깃드는 과정에서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혼수 상태로 일어나가지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응예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떤 생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을 때 혼수 상태 안 빠지고 죽었는데 육체를 벗었는데 아직도 한 맺힌 귀신처럼 어떻게든 이러면서 멍하면서 쳐다보고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국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국을 빼앗기고 다 불타 죽어버렸단 말이야. 자기가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는데 내 앞에서 다 죽고 나만 마지막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었어. 그냥 죽었는데 육체를 벗었는데, 근데 내가 아직도 너무너무 슬픈데 내 육체가 안 움직이고 나는 뭔가 인간이 아닌 상태인 거야. 거의 유체이탈 수준으로 내가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그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눈물을 흘리는 느낌이 안 들어. 그 촉감이 안 들어. 내가 영체여가지고. 그리고 왜 나는 왜 죽었는데 왜 안 죽지? 이러면서 멍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끌려가.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나는 아직 감정 정리도 안 하고 생각 정리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육체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빠져나가고 다른 우주로 흘러가는 것까지 그냥 맨정신으로 겪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진짜 억울해 미쳐 죽어. 일단은 정신을 차리는 조건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건데, 행복해서 충격받을 경우 잘 없다니까? 고통스러워서 너무 울분에 차가지고 막 미칠 것 같아가지고 막 진짜 막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고, 막 악마가 있으면 계약이라도 맺어갖고 내 영혼을 막 다 불태워서라도 막 어떻게 뭐든 해보고 싶고, 그 정도로 감정에 미쳐버리면 그때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된 사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때 최초로 죽었을 때 정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혼수 상태로 안 빠지고.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왜 나 안 죽었지? 그러면서 다시 또 이동하면서 또 잠들어. 그래서 또 태어나. 근데 진짜 여기서 답답한 건 뭔지 알아요?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기억이 안 나. 그냥 깐난쟁이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살아가. 다시 살아가는데 뭔가 조금 달라. 그게 뭐가 다를지는 자기가 한 체험마다 다르겠죠. 아까 말했었던 전쟁 통해 모든 가족들과 국민들이 말살돼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못 지키고 죽었는데 그 한이 맺혔던 부분이 내가 못 지키고 죽어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자기 가족들한테 극성맞게 군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감정 패턴 하나 생겼어. 스스로 영혼임을 자각하려면 왜 고통스러워야 하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충격을 받아야 정신이 든다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애가 자고 있어. 걔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일어나! 말로 하죠. 근데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더 크게. 야! 늦었다고! 귀에 충격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못 일어나. 진짜 귀가 먹었나 봐.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을 흔들겠죠. 근데 안 일어나.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자, 영혼이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서 우주의 혼수 상태에 떠돌아다니는 건 그 수준이 아니에요. 맞아야 돼요. 뭐로? 에너지로. 전신이, 에너지체 전신이 충격을 엄청나게 받아야 아까 말했었던 육체에서 빠져나갈 때의 충격으로 잠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충격은 더 큰 충격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영혼이 육체에 깃드는 과정, 그것도 저 차원의 그 딱딱한 육체에 깃드는 과정 또는 육체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거의 덤프트럭에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큰 충격이라고.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충격으로 잠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충격을 받아야 죽었을 때에도 잠깐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힘들고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쉬워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를 들면 막 엄청나게 큰 고통스러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영혼이 최초로 나 뭔가 죽었는데 안 죽어있고 왜 살아있지? 그리고 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살던 곳에서 멀어지지? 나 점점 하늘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해봐요. 자기가 영혼이라는 건 또 몰라요. 그냥 뭔가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생각하지. 자,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다시
다시 태어났어. 또 기억이 없어. 또 덤프트럭 맞았거든. 육체에 들어갔잖아. 자, 그럼 살면서 뭔가 평소랑은 좀 달랐어. 근데 전생에서 뭘 만들었어요? 대단히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감정 패턴 하나 생겼어.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패턴이 하나 생겼어. 생존 본능이 학습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물에 빠져 죽었다. 물에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생존 패턴. 아까 말했었던 전쟁 통해 모든 가족들과 국민들이 말살돼가지고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생존 패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생존 패턴. 생긴 거예요. 작동을 하죠.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더 두려워, 더 불안해, 급쟁이가 돼. 그리고 분노를 많이 배출하죠. 분노는 뭐 어떤 감정이랬어요? 제가 감정학교에서 내 거를 지키는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나를 위협할 것 같고, 내가 무시받다가 뒤에서 누가 나를 방망이로 이렇게 딱 할 것 같고, 누가 우리 가족들한테 위해를 끼칠 것 같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강자라는 거를 드러내서 자기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이런 본능이 올라오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는 저진동의 에너지도 너무 많이 쌓였는데 감정 패턴까지 학습하게 되니까 자꾸 마이너한 에너지들을 더 많이 내뱉게 되고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영생에 트라우마가 생겼잖아.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요. 정화되지 못하고 이미 만들어진 감정 패턴은 계속해서 일을 해요. 그 두려운 일을 실제로 만든다고.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겁에 질려서 현명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불이 났을 때 정신이 혼미해지지 갑자기 똑똑하게 소화기를 찾아가지고 막 빠르게 대처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트라우마가 일어날 만한 상황에서 더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트라우마는 더 심해지고, 그리고 그와 상관없이 본인이 만들어냈던 공포감과 감정 패턴이 계속해서 비슷한 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생에서 겪었었던 끔찍한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규칙적으로 운 좋게 한두 생은 건너뛸 수 있어. 근데 불행은요 한 가지만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고 해봐. 그러면 굶주림도 같이 와요. 가족과의 이별도 같이 와요. 전쟁 포로가 되거나 하면 짐승만도 못한 취급받으면서 굴욕감과 수치심도 같이 와요. 모든 불행은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인생이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나 뭔가 인간이 아닌 것 같다, 나 뭔가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다 라고 자각하는 순간부터 더 불행한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죽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죽고 나서 막 감상을 하고 있어. 아씨 억울해 뒤지겠다 막 그러면서 막 멀어져. 저 행성에 멀어지면서 다른 우주로 막 내가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어. 근데 계속 정신이 유지돼.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다른 영혼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뭔가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면 덤프트럭에 맞은 충격으로 또 기억을 잃어버리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혼이고 영혼은 이런 존재고 이렇게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나는 죽었는데 죽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주를 떠돌아다니는구나, 그리고 난 또 다시 태어나면 또 기억이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손수 몸으로 부딪혀가고 개 고생을 해가면서. 자, 그 다음에 베이비 소울이 중간 차원 소울로 진화하려면 어떤 각성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영혼학교 수업과 소울 특강에서 조금씩 힌트를 다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죽고 나서 아씨 이번에도 또 제비뽑기 재수없게 또 염전노에 걸려가지고 아씨 다음에는 제발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제팍 걸렸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또 태어나. 기억 잊어버리고 살아. 막 무수히 반복하다가 한 500번째쯤에 귀족 집에 태어났어. 근데 유전병에 걸려버린 거야. 하늘의 핏줄 이러면서 친족들끼리 결혼시키다가 유전병 걸려버려가지고 5살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씨 천수를 누리지도 못하고 5살에 되져버렸네. 아까워 죽겠네. 인간으로 내가 500번을 태어나든 1000번을 태어나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와, 이번에는 꼭 바보짓 안 해야지, 이번에는 꼭 깨달음을 얻어야겠어, 그래서 내가 빨리 진화를 해가지고 현명해질 거야 해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태어난 충격으로 또 까먹어요. 그럼 죽고 나서는 왜 나는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영혼 상태일 때 따로, 인간으로 태어날 때 따로 국밥. 거의 이중인격이야.